안녕하세요. 항서제약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뉴스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10월 23일자로 나왔습니다. 항루이 메디슨의 혁신적인 약물 칼레니 주마비랑 아파티닌 메실레이트가 임상 용도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5명이 받는데요. 보면은 이게 이제 근치 수술을 위한 칼레니 주마과 아파티닌을 병용할 수 있는 것을 승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HCC에 관해서. 그래서 좀 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절제 후 요거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보조요법에 대한 무작위 통제, 오픈 라벨, 멀티센터 3상 임상 연구입니다. 3상이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근치 수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는 Radical Operation이라고 하는데 질환을 완전히 고치는 것을 기대해서 행하는 수술의 총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치 수술은 완치를 기대를 하는 수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근치 수술이라고 한다면은 전이가 일어났을 경우에 전이가 예상되는 주위의 그 기관들 있잖아요. 림프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능한 한 완전히 전부 다 절제를 하려고 시도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은 근치 수술의 근이 뿌리 근자거든요. 그 다음에 다스릴치. 그냥 뿌리 자체를 그냥 다 뽑아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병이 난 부분을 아주 없애버리는 수술이 근치 수술인데,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radical operation이었잖아요. 그래서 radical이라는 말이 근본적인 철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근치 수술을 위해서 지금 칼레니 주마비랑 아파티닌을 병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뿌리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수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근치전 수술, 우리가 아까 봤던 거, 레디컬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고식적 수술이라고 있는데, 이제 근치적 수술은 이제 말 그대로 뽑아내는 거죠. 다 전부 다. 림프절까지 모두 제거를 해서 뿌리를 치료하는 것.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식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 완화 수술입니다. 이게 왜 증상 완화밖에 못하냐? 이게 근치적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요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뭐 말기 그런 식이겠죠. 그렇기 때는 완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이라도 좀 줄여주자. 그래서 완화시키기 위한 수술이 고식적 수술입니다. 그래서 완치는 이제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뭐 생명을 연장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은 요것 때문에 이제 장이 막혀가지고 식사를 못할 때 뭐 인공항문을 만들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다음에 요걸로 인해서 그냥 통증이 있을 때는 이거 일부를 좀 제거를 해줘서 뭐 통증을 좀 줄여주고 뭐 그런 것들이 고식적 수술입니다. 보면은 이제 아파티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미 시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깍이 있고요. 이미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고 중국에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온 뉴스 기사 10월 23일에 나온 거를 보면은 이제 근치 수술을 위해서 이제 뿌리 뽑기 위한 수술이죠. 요거를 위한 칼레니 아파티닌 그 임상 3상이 승인이 되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 논문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논문 보면은 이런 것들 이제 그래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카페인 레벨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요 이제 Y축이 카페인 컨센트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4 테스트 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4일에 걸쳐 있는 테스트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처음에 진행을 할 때 4주 동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제 4주 동안 각각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측정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한 번에 이제 나타낸 건데, 보면은 어떻게 4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시간 X축으로만 되어 있지, 어떻게 이제 4 테스트 데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자, 밑에 제 설명 보면 entries show means and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그러니까 요게 있는 게 지금 이제 민 값이고 요게 스탠다드 바라는 거죠. 스탠다드 에러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 나타냈지만은 요 하나에는 이제 4일치의 테스트가 함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이 네 개는 뜻이 뭐냐면은 플라시보고 하나는 카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있는 요 위에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플라시보 군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카페인을 먹은. 그래서 이제 8번 이제 침을 뽑아내가지고 카페인 농도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집에서 카페인을 안 먹고 있던 사람이 테스트 날에 이제 카페인을 먹고서 측정을 해봤을 때 카페인 레벨, 그 다음에 이 C300은 이제 100mg씩 3번 먹거든요, 집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테스트 데이에 와서 또 이제 또 먹으면서 측정한 거, 요게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C600은 이제 200mg씩 3번 먹겠죠. 그래서 먹고, 그 다음에 PP는 뭐냐면 플라시보입니다. 카페인을 먹지도 않았고 테스트 할 때도 먹지도 않아가지고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카페인 레벨은 뭐 계속 0이겠죠. 왜냐,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카페인이 침에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기고 있다. 마지막에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뭐 이상한 거 먹었나? 에너지 드링크나?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카페인을 안 먹고 있던 그 집단이
카페인 레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먹던 사람은 카페인 농도가 그 침에 이제 별로 없고 그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카페인을 이제 안 먹던 사람이 카페인을 먹으면 침에 카페인 농도가 이렇게 더 높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을 보면은 시간이 있는데 이제 베이스 1, 2, 3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베이스는 뭐냐면은 여기 설명을 보면은 saliva samples taken immediately, 그러니까 그 침을 바로 뽑아냈다. 이 베이스 1, 베이스 2, 베이스 3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before taking a caffeine or placebo capsule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카페인 섭취하기 전에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이스 쪽 보면은 다 그 눌림 자리가 있죠. 이렇게. 왜냐?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은 바로 직후, 먹기 바로 직전에 이제 추출한 거니까. 그래서 테스트 데이에는 9시에, 그 다음에 1시에, 6시에 카페인을 섭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9시, 여기 1시, 6시. 그러니까 1시니까 카페인 섭취하러 바로 직전. 그 다음에 여기 6시에 카페인 섭취하기 바로 직전.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시차가 있긴 하네요. 7시 30분 적혀 있는데 9시에 이제 먹어야 되는데. 저번에 이제 베이스라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의미로 이제 베이스입니다. 이 앞에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한 가장 이제 기초적인 데이터잖아요. 이거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베이스라인 데이터랑 요거 카페인을 섭취하고 나서 이 올라가는 레벨이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또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포스트 C는 samples taken 1 hour post drug라고 적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1시간 후에 이제 추출했다는 건데 9시에 먹었죠, 카페인을. 1시간 뒤니까 포스트 C. 그 다음에 1시에 카페인을 먹었죠. 그리고 1시간 뒤는 2시죠. 그때 포스트 C. 그 다음에 6시에 카페인을 먹었죠. 그리고 1시간 뒤 포스트 C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카페인을 먹고서 1시간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카페인을 먹고서 1시간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카페인을 먹고서 1시간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침 속의 카페인 레벨이 다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죠. 높아져야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데이터는 cortisol concentr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 속에 있는 코르티졸의 그런 그 concentration을 보는 건데, 보면은 이제 PC, 플라시보였던 사람들이 이제 카페인 섭취할 때가 이제 가장 위에 있고, 나머지가 이제 다 밑에 이제 좀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코르티졸은 카페인을 먹지 않아도 분비가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PP 그룹도 이렇게 코르티졸 농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데이터는 완전 바닥에 붙었잖아요. 요거는 카페인은 섭취하지 않으면은 몸속에 없기 때문에 0에 붙어 있지만은 코르티졸은 우리 몸에서 분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PC 같은 경우에 높고 나머지는 이제 낮아진 걸 보면은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 C 같은 사람들은 이게 카페인을 섭취해서 코르티졸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그 카페인을 먹지 않은 집단이랑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 먹으면은 코르티졸, 그 내성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페인 안 먹다가 카페인 먹은 사람들이 코르티졸 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위에랑 밑에랑. 그래, 여기서 또 다른 이제 결론. 내가 이제 카페인 이거 좀 내성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한 일주일 정도 쉬고서 먹으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daily caffeine intake causes a partial,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but not complete tolerance, 그러니까 코르티졸 분비에 대한 카페인의 그 영향이 그 좀 부분적으로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매일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말이죠.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거 안 먹는 거나 먹는 거나 이제 거의 붙어버렸죠. 그래서 이로써 이제 카페인이랑 코르티졸에 대한 이제 릴레이션,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근치 수술을 위한 캄레니주마비랑 아파티닌 메실레이트 임상 승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